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G7에서 아직 이란과의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박을 받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언론의 절망이 시작됩니다. 오늘 2026년 6월 16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트럼프는 기자들, 평론가들, 그리고 합의문의 모든 단어를 보고 싶어하는 보수 진영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이 판을 바꿨습니다. 트럼프는 한 단어씩 읽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문서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협상 시간을 조율했고 이란을 G7의 중심에 세웠으며 각국 정상들과 동맹국, 비판자, 그리고 반대자들까지 자신이 테이블에 올린 의제를 논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행사까지 합의문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 사이에 마쿠에서는 유출과 압박이 본격적인 발표 전에 터져나왔습니다. 언론이 급히 숨기려는 건 뭘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공식 발표 전 모두 긴장했습니다. 트럼프는 G7 전체를 어떻게 자신의 의제로 움직였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합의를 발표한 후 G7에 도착했습니다. 회의는 프랑스에서 열렸고 서방 주요 경제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의 주요 주제는 전통적인 의제가 아니라 트럼프였습니다. 합의였습니다. 이란이었습니다. 석유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문서가 공개될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기다림을 위기로 만들려고 했지만 트럼프 본인은 그 문서를 공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전체 문서를 공개하기 전 공식적인 분위기만 원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기사에서는 트럼프에게 왜 아직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직접적으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먼저 공식적인 자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양해각서를 한 단어 한 단어 읽어주면 언론이 내용을 제대로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피라는 이야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숨기려는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문서 전체를 읽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전체를 읽기 위해 언론을 부르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시점을 조절하고 언론에게 한 줄 한 줄 따라오라고 도전했습니다. 답변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트럼프가 그 문서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말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는 또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것의 99.9%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목표는 테헤란이 핵무기를 구매하거나 개발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언론이 덮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논쟁은 단순히 사진이나 행사 또는 뒷이야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논쟁은 트럼프가 중동을 수십 년째 긴장시키는 문제를 두고 이란의 공개 약속을 얻으려는 시도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 합의가 의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합의문을 의회 심사에 보내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모든 측에 압박을 가합니다. 바로 그 순간 언론의 내러티브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명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모든 절차를 스캔들로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되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JT 벤스가 이 작전의 핵심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관련된 외교적 절차와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절차에 따르면 공식 행사 때 그 문서가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협상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중재자, 기술적 논의, 그리고 지역적 압력을 거쳤습니다. 공식 서명은 7월 19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벤스와 이란의 주요 협상가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미스터리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벤스는 이것을 외교적 의뢰로 내세웠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항해를 재개하고 보호하기 위한 해군 임무 제안을 들고 이 게임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해협의 안전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통로를 열어두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발언은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지휘권을 유럽에 넘기지 않고 해결책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리더십처럼 들립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을 정의하고 올바른 중재자들과 협상합니다. 마코에서 존 래드클리프, 마르코 루비오, 피트 헤그세스가 이란의 의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는 악수만 믿고 이란과 협정을 맺지 않습니다. 정부는 시험하고 요구하고 검증하며 압박을 유지합니다. 공개된 설계도 자체에도 앞으로 60일간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각서는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강한 압박 단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전환점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갑자기 신뢰할 동맹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테헤란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고 핵무기에 대한 약속을 강요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연계했고 제재와 자원을 이란의 행동에 따라 조건부로 유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함과 전략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함은 모든 것을 미리 풀어주고 압박을 해제하며 사과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노선은 다릅니다. 먼저 약속, 그 다음 검증, 그리고 그 이후에 조건부 혜택입니다. 아직 세부 사항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서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속임수를 씁니다. 언론은 트럼프가 아무런 요구 없이 이란에 보상하는 것처럼 숫자를 제시합니다. 어떤 해제든지 사찰, 약속,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긴장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는 협상에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왜 마쿠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공격적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지역 균형을 바꿀 때 반대하는 집단들은 개입하려 하고 정보를 유출하며 압박하고 곤란하게 만듭니다.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이 위협을 느낄 때 서명 전에 협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문서, 위협, 그리고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납니다. G7은 이런 변화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정상들은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싶었지만 트럼프가 주도한 합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